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키마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키마카 건축 전문 강좌, 건축기사, 산업기사, 이 감호편 학습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할게요. 혹시 여러분들 건축기사 응시하려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산업기사 공부하시는 분. 맞아요. 여러분들이 건축기사나 산업기사 이 학습을 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알아야겠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오는지 혹시나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을 들은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시험 문제가 나왔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걸 듣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진행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을 거고 궁금한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할 겁니다. 자, 우리 키마카 건축기사 산업기사 학습 과정인데 이 첫 번째 키마카 그 건축기사 이론 교재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이 이론 교재는 교재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PPT로 수업을 진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화면 안에다 각종 계산 공식 유도 과정 및 계산 문제 풀이 이론의 중요 요점을 우리가 같이 필기하면서 진행을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들 칠판 강의가 좋아요? PT 강의가 좋아요?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칠판으로 이렇게 적고 지우고 적고 지우는 거. 그러면 칠판 강의에 장점이 있을 거예요. 이 칠판 강의의 가장 큰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칠판 강의는 학습의 이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풀어야 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PT 강의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PT 강의는 사실 상대적으로 명료하죠.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칠판 강의의 판서가 좀 흐리거나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못 알아봐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는 게 바로 PT 강의예요. 그럼 일단 칠판 강의는 어떤 단점이 있다? 사실은 판서를 하는 사람이 필기 스타일이나 그런 게 좀 여러분한테 익숙하지 않으시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잘 흘려 쓴 것 잘 안 보여. 이런 느낌이 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칠판이 좋다 생각해서 손 들어보세요. 칠판 강의가 좋아요. 그렇군요. 예, 안녕하세요. 자, 그다음 혹시나 나는 PT 강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은 칠판 강의와 PT 강의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노량진에서 20년 이상 칠판 강의를 많이 진행을 했어요. 이 칠판 강의의 장점이 바로 뭐냐면 이 교육과정 학습 내용을 참 잘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사하고 기술사잖아요. 이 전공 수업을 워낙 강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을 칠판으로 다 소화시켜서 그림도 그려주고 글씨도 쓰고 해요. 그런데 일부 분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한문이 몇 개 정도, 한 15개, 많아야 15개 정도, 15개 정도 공식만 외우면 거의 얼마 정도 99% 맞힐 수 있게 제가 다 15개로 딱 압축했어요. 정말이냐고. 정말이에요. 그 많은 계산 문제 유형이 10개에서 15개, 아니면 이 중에서 좀 쉬운 거 몇 개, 10개만 알아도 얼마 정도, 10개만 알아도 한 85% 이상은 맞힐 수 있어요. 정말 그래요. 계산 문제 유형이 몇 개 나와? 보통 3개 나오거든요. 산업기사 2-3개 나오고, 이거 일단 해결을 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시스템이에요. 서비스템을 이해를 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키마카 강좌를 들으시면 굉장히 재밌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수업이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시스템의 어떤 이 공학적 내용만 이해하고 이 설비라는 건 일종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이런 것만 이해하시면 정말 재밌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비 같은 경우는 총론 및 급수는 물과 열의 특징을 이해하는 거고요. 급수 방식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각종의 시스템별로 필요로 한 기본 규정이 있어요. 특히나 이 소화 설비 같은 게 규정이 많아서 요건 암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요거 꼭 암기하세요. 왜 암기하랄까? 시험에 벤치 10개 이내마다 설치를 해주는데, 이 설치를 해준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배수 수익 주간과 통기 수익 주간 있죠. 얘들 이렇게 Y자로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연결. 요걸 뭐라 한다? 요걸 결합통기라고 합니다. 이 결합통기는요, 이 주간 대 주간을 연결해줘요. 그래서 이 결합통기라고 하는 것은 주간, 통기 수익 주간과 배수식 주간을 서로
결합시켜주는 거, 다층 구조물에 있어 층수가 많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결합통기라고 해요. 그럼 남은 게 일관식 통기 하나 남았죠. 일관식 통기는 뭐냐 그러면 보통 일관식 통기는 이 소규모 건물에 많이 사용을 했던 거예요. 어떤 방식이냐 그러면 지금 배수식 주간 있죠. 배수식 주간의 최상층. 이 최상층에는 사실은 사실 여기선 더 이상 수직관이 필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 어디를 배수 수직 주간을 줄이지 않고 배관의 간격을 축소하지 않고 지상으로 이렇게 지상으로 개구시켜 이렇게 지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지팡이 모양으로 이렇게 옥상에다가 개구시켜 주는 거예요. 응? 옥상에다 이렇게 개구시켜줘요. 그럼 이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 이 구간을 바로 우리가 배수 수익 주간은 최상층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연장을 시켜줬죠. 배수 수익 주간을 연장시켜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얘는 연장시켜서 결국 배수 수익 주간을 이용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통기를 하니까 너는 일관식 통기다. 아주 현명하구나. 왜냐면 원래 통기관이 따로 있어야 되는데 수직 배수관 자체를 그냥 연장을 시켜서 통기관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정통기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 들어요? 와, 그러면 이 공부가 굉장히 재밌지. 특히나 신정통기관의 요 배관 간격은 배수식 주간 간격과 같아야 돼요. 왜? 냉각탑이에요. 냉각탑에 뜨거운 이렇게 증기가 올라갔다가요. 이 방열이 되면 다시 차가운 액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러한 음축기의 역할은 뭐냐 그랬더니 그 액화죠, 액화. 액화라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냉각탑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팽창이 되죠. 팽창기의 역할이 뭐냐? 이러한 응축기 된 액화를요, 팽창기를 거치면 낮은 압력, 온도와 낮은 압력, 저온 조합이 돼요. 저온 조합이 되니까 쉽게 증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증발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냉동 목적을 달성하는 곳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냉동 목적 달성하니까 얼리는 걸까? 아, 노 아닙니다. 자, 여러분 손을 올려놓고 보세요. 바람 불어보세요. 기분이 어떻죠? 시원해요. 증발기 역할이에요. 이 피부 표면에 있는 이런 수분들이 증발되면서 증발열을 뺏어서 가니까 시원하게 느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증발기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냉동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내 공조기와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뭐냐 그러면 이건 증발기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개별식이라는 게 있었고요. 이 중앙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 개별식은 여러 번 공부했지만 순간온수기라든가 이 저탕효이라든가 또는 기수 혼합식이라는 걸 공부하셨고요. 자, 중앙식을 유형 구분하면 직접 가열 방식이 있고요. 이 간접 가열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직접 가열과 간접 가열을 한번 비교해 본다면 여기서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 직접 가열하고 간접 가열의 차이는 뭘까 알아볼게요. 자, 이 보일러가 있고요. 여기 이 저탕조가 하나 있고요. 여기도 이 보일러가 있고요. 이 저탕조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건 똑같죠. 어쨌든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공급해요. 근데 뜨거운 물을 공급할 때 코일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가는 게 있어요. 얘는 공급을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 급탕을 할 테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수도꼭지에 급탕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때에 따른 이 과부하 걸리는 거 있죠. 이 과부하 걸리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 팽창 탱크 팽창관을 연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과부하될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팽창 탱크와 팽창관을 이렇게 연결하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온수는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써드려야 되니까 얘가 보일러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가 저탄조 스토리지 탱크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뜨거운 물이죠. 뜨거운 물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걸 직접 과열식이라고 하고요. 얘는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그 직접 섞는 게 아니라 코일 있죠. 이 코일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열교환을 해서 보내주는 장치를 간접 가열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보면 일단 열의 효율이라고 있어요. 열의 효율은 어디가 더 우수할까요? 생각해보면 당연히 열 효율은 얘가 우수하겠죠. 얘는 별로예요. 그죠? 얘는 별로란 말이죠. 얘가 우수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규모로 봤을 때 대규모 나온 이유가 뭐고 왜 기술적인 요구됐는지 그런 거 들으시면 와, 법규 되게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키마카 OT 강좌예요. 그래서 이 OT 강좌인데 여러분이 선택은 자유죠. 그래서 어떤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무엇을 가지고 공부했던 기사나 산업기사 공부하고 필기시험 공부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최신의 기출문제 이용을 풀어보는 거야. 최신의 기출문제를 딱 풀어봤을 때 진단을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 여러분이 뭐 과목별로 편차가 있을 수도 있고 과목별로 골고루 성적 나오는데 평균 점수에 미달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편차가 있을 거예요. 그걸 진단해 보고 생각해 보세요. 합격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합격은요, 꽈락을 하면 안 돼. 40점 미만은 안 돼요. 그리고 꽈락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평균 성적이 60점 이상이에요. 평균 성적이. 그러니까 꽈락을 면하고 꽈락을 하지 않고요. 꽈락을 하지 않고 평균 성적이 60점인데 평균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좋아? 계획같이 좀 쉬운 과목은 점수를 많이 받고요. 뭐 설비 같은 거 이렇게 굉장히 쉽게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구조 같은 거 좀 어렵긴 하지만 계산 문제 풀이 과정을 암기하고 공식을 응용할 수 있으면 되게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균 성적을 60점 이상 올리는 거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뭘까? 1차만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실기까지 가죠. 2차 실기 갈 때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 시공과 구조 과목인데 키마카에서 필기를 이렇게 충실하게 수업을 들으시면 2차 실기도 그래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균 혼자서 공부해도 합격할 수 있어. 분명히 전공자는 그래요. 혼자 공부해서 합격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실기까지 좀 장기적인 어떤 목표를 둔고서 내 실기까지 패스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필기 때 제대로 공부하신 분이 실기 때 제대로 합격할 수 있다 생각 들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우리 키마카 본 강좌에서 뵙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